이재명 대표는요, 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쎄 재판 지연을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강성필 대변인께 여쭤봐야 돼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받으려고 했다, 받는다. 왜 안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도 사실 속상합니다. 뭐가 속상합니까? 저는 당연히 말했습니다. 예. 이거 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정치인들은 현행법도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법도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연 전략 쓰는 거 아니야라고 또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러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어떤 마음이 조금 더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법에 정해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재판 지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재판 지연이라고까지 보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는 건 잘 됐다. 빨리 해명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꼼수하고 자꾸 뒤로 밀어줘 이런 것들은 재판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죠? 더 이상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를 보여주는 뭐 예고편 같은 것이다. 이미 2년 반 넘는 동안에 입법 권력만 장악했어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고 재인식 재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이제 사법부는 우리 법 인권법 연구회가 얼마나 뿌리 깊게 여기에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왔었는가를 또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사법 권력 다 이미 장악하고 입법 권력 등등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무소불위. 설마 강성필 부대변인 같은 분도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이 안 하겠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이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이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입법 권력을 누가 만들어주죠? 국민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만들어주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책임의식을 느끼셔야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독단적인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지난 총선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견지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감 느끼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민심의 그 비판, 따가운 목소리 경청하고 있고요,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우리나라에서 과반 이상의 다수당을 차지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지금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보여왔었던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폭주를 했었던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상식과 정의와 공정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주가 대통령의 폭주 때문에 제어가 안 되니까 반작용으로 나온 거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국민이 했는데 대통령의 폭주가 훨씬 심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폭주는 인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반영된 그 의석 구조는 맞죠. 국민들이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 당시에 절대 의석을 만들어줄 때 이렇게 28번씩 탄핵 발의하고 13번 탄핵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국가 일부 행정기관을 거의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입법권을 사용하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건 다음 대선을 기다려서 선거 심판을 받으셔야지 거기서 비상계엄을 합니까? 비상계엄 누가 잘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의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줬다 해서 무소불위로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그동안 비판을 해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계속해서 독선을 보이거나 그리고 본인의 힘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큰 권력을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똑같은 얘기가 반대하는데 또 권력을 주어진 평가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큰 권력을 민주당한테 준 것도 맞고 그거 맞는데 그거를 좀 잘 사용했으면
계속되는 탄핵에 대해서 전국이 어지럽게 된 상황, 요것도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있고요. 예. 그 책임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알겠습니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속한 정당을 많이 비판을 해온 것이고요. 예. 근데 그거는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지 다른 과도한 어떤 행정의 그 불법적인 행정행위나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예.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그런 인식이 있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냐면 예. 내가 부여받은 권력, 부여받은 의석수 갖고 그 임기 동안은 마음대로 해. 이렇게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이 무슨 주장을 하시고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